자, 그다음 345페이지 이제 담보권에 관한 등기 있는데 여기 이제 저당권 등기하고 건저당 등기하고 그다음에 권리집권하고 세 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당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피담보 채권은 이제 담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돈 빌리죠. 빌리면 차용증 쓰죠. 1억 빌렸다. 그냥 차용증만 쓰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그냥 대여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차용증 쓰면서 얘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다른 사람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때 여기 해당되는 채권을 뭐라고 부르냐? 피담보 채권이래.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다 이야기할 때는 저당권 설정할 때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1억 빌렸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이때 채권과 관련해서 얼마를 지금 담보한 거예요? 1억 원과 관련해서 이제 담보하는 거예요. 이게 물적 담보가 되고, 만약 물적 담보가 없으면 사람이 또 담보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인적 담보예요. 인적 담보가 뭐가 있냐면 뭐 연대 보증인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인적 담보가 되는 거고, 물건으로 하게 되면 물적 담보가 되고,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을 일단 설정할 당시 채권액이 뭐가 돼 있냐? 특정돼 있어요. 1억 원 이렇게 돼 있고, 만약 이제 저당권 설정하는데 채권액 1억 원도 설정하는데, 여기 채권액 내용에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지연에 따른 배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자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손해배상이나 지연배상이나 이거는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발생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1억 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다 포괄해 가지고 설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다가 이게 들어요. 채권 최고액. 받기는 받는데 얼마를 최대로 하냐? 1억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1억 원이라고 해서 채권 최고액 1억 원 이렇게 돼 있으면 등기할 당시에는 특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때는 불특정 채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앞에 이게 붙는 거예요. 건저당. 건자가 붙으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건자가 없으면 등기할 당시에 이미 채권액이 뭐가 되어 있냐? 특정. 확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뭐라 부르냐? 저당권. 그리고 확정이 안 되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금액 최고액에 대해서만 등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라 부르냐? 건저당. 두 개가 이제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345페이지는 저당권 등기고, 351페이지 가시면 6번 건저당권의 등기에 기대어 있는데, 건저당권 등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받으면 대부분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1억이면 1억 돼 있고, 그 내용 작은 글씨로 쭉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자 몇 년 치고 뭐 지연 배상 얼마고 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 건저당. 그 빌리 당시에 이미 금액이 확정이 됐으면 이건 그냥 뭐라 부르냐? 저당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그 점이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잘 봐두시고, 그다음 이제 저당권은 일단 제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처분 권능을 제한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게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일단 소유권이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소유권 이외에 물권 중에서 이제 전세권하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일단 대표적으로 뭐냐? 소유권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여기 대상으로 해서도 뭘 설정하는 게 가능하냐? 저당권 설정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가로 2번이 그 내용이에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처분 권능 제한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냐, 권리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냐 아까 한 거고, 그래서 저당권은 이제 처분이 이제 주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은 안 되고, 지분,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 자, 그다음 이제 신청인 나이인데 신청인도 똑같습니다. 설정자 주로 이제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가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적 기록사항 나이인데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당권 등기할 때는 두 개, 채권액. 채권액은 저당권 등기할 당시 확정이 돼요. 특정돼 있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와 관련해서 반드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는 성명하고 주소만 등기부에 등기가 돼요. 그리고 저당권자, 권리자죠. 저당권자는 권리자니까 성명,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가 안 돼요. 원래 권리자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도록 됐어요. 이거 저당권 등기할 때 세금 누가 내겠어요? 얘가 내겠어요? 얘가 내겠어요? 등기할 때 등록세 누가 내겠어요? 채무자가 내겠어요? 저당권자가 내겠어요? 얘가 세금 내요. 등록세 얘가 내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등기가 되는 거고, 얘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안 들어가는 거고, 뭐만 성명하고 주소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채권액하고 채무자인데, 채무자는 뭐하고 뭐만 등기하냐? 성명하고 주소 두 가지만 등기를 하도록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채권액하고 채무자, 성명하고 주소, 그거는 반드시 이제 등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변제기나 이자 이런 거는 뭐 계약서에 있으면 등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임의적 등기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면 뭐 첨부정보 나이인데, 첨부정보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등기 원인 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이제 등기 필 정보, 그런 게 이제 각각 첨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저당권 이전 등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피담보 채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을 양도를 했을 때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 저당권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갑이 저당권 설정자, 자,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을이 채권자예요. 자, 저당권자인데, 자, 갑이 지금 갑이란다.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피담보 채권 1억 원 빌려줬죠. 1억 원 빌려준 이 피담보 채권하고,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죠. 이 저당권 이 내용을 다른 제3자한테 양도를 했을 때 그러면 권리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 저당권 이전 등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여기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가 갑이겠어요? 을이겠어요? 자, 저당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갑하고 병간의 등기예요. 그래서 이때 저당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설정자는 관계 없어요. 설정자 관계 없고 어리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의무자고, 그리고 등기 권리자는 양수인 병이 등기 이전 등기에 대해서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의무자예요. 어리. 그러면 얘 이전 등기도 공동 신청입니다. 어라고 병이 같이 해요. 그러면 올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해 인감증명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몇 번 했죠. 소유자 하니까 얘는 안 들어가. 인감증명서 소유자 등기되는 거. 그래서 지금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올해 인감증명서는 안 들어가는 거. 뭐만 들어가냐? 등기필 정보만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전 등기는 이거는 순위를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주등기로 하는 게 아니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2번에 이제 의나 있고, 그게 이제 가로 2번에 저당권은 수반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수반승이라는 게 피담보 채권하고 물권 저당권 함께 이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피담보 채권 따로 저당권 따로 이렇게 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당권만 이전해주고 피담보 채권은 얘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이전해야 돼.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수반승으로 인해서 채권이 수반하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하고 분리해서 양도나 다른 담보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이고, 347페이지 가시면 5번 뭐 등기 실행 나이인데, 자 이거 항상 부기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것만 봐두시면 되고, 그거 4번 첨부 정보 나 있어요. 4번 첨부 정보. 첨부 정보 보면 저당권 이전 계약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등기 의무자니까 예 양도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등기 의무자 즉 양도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원래 소유자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인감증명은 원래 첨부하는 게 아니다 이거요. 뒤에 나 있는 건 뭐 등기필 정보 분실해 가지고 확인 조서 작성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봐두시고, 그 다음 348페이지 가시면 3번 저당권 변경 등기가 나 있습니다. 자 저당권 등기가 자 저당권 등기가 이렇게 등기되어 있어요. 채권액, 이자, 변제기, 채무자, 저당권자. 그리고 이자하고 변제기는 이건 임의적 등기사항이고, 채권액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채무자는 성명하고 주소 등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등기되어 있어요. 얘가 바뀌면 이거는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변경 등기라는 건 여기 등기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일부가 바뀌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변경 등기가 돼요. 그래서 채권액이 청액이나 감액이 되게 되면 이때 하는 등기가 뭐냐? 변경 등기예요. 변경 등기는 일반적인데 그게 조심할 건 채무자가 변경되는 거고,
얘가 바뀐다는 얘기야. 채무자가 지금 갑이었는데 다른 사람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이전 등기가 아니고 뭘로 하냐? 변경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바뀔 때, 즉 변경 등기할 때 이때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의무자하고 권리자는 누가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2번 신청인입니다. 신청인인데 그게 신청인의 가로 2번이에요. 채무자가 바뀐다. 채무자가 바뀐다는 건 주로 채무 인수 등에 의해서 채무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때 채무자 변경 바뀌었으니까 변경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변경 등기를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냐,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냐.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채무자 변경과 관련해서 저당권자는 변경 등기에 대해서 뭐가 되냐? 권리자가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채무자 변경과 관련해서 등기할 때 채무 인수한 사람이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되는 거냐?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얘는 아직까지 등기가 자기가 들어갈 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등기를 할 당시 당사자는 얘하고 얘잖아요. 등기할 때. 그 중에서 의무자냐 권리자냐 이걸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변경 설정자 소유자죠. 실질적으로 얘가 유리하잖아요. 빠지니까. 그런데 등기부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얘가 아직 등기된 적이 없어서 인수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가냐.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 변경 등기가 그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가로 이후 보면 채무자 변경을 등기 원인으로 한 저당권 변경 등기는 저당권자가 뭐가 되냐.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뭐가 되냐. 등기 의무자가 돼. 원래 얘가 채무자에서 빠지니까 원래 유리하잖아요. 채무자에서 빠지니까 실질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변경 등기 신청할 때는 실제로 유리하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종전에 등기를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할 때 얘가 의무자가 돼줘야 얘가 등기 필정보가 들어가야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설정자가 채무자 변경 등기에서는 뭐가 되냐. 등기 의무자가 돼요 이게. 그래서 가로 2번 그거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뭐 채무 인수에서 이제 채무자가 바뀐다. 그럼 이때는 변경 등기에 대한 의무자 누가 되냐. 설정자. 자, 그 다음에 348페이지 이제 밑에 4번 저당권 말소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 등이 있으면 이제 말소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말소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고 말소 등기에 대한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갑이 자기가 이제 소유자이고 저당권 설정자고 그다음에 이제 을이 저당권자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양도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돼가지고 병이 소유권자로 해서 지금 등기부상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채무자 부분을 안 바꿨을 때 이때 채무 변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당권 말소를 하려고 해요. 이때 이제 저당권 말소와 관련해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냐 이거예요. 누가 되냐. 자, 이거는 갑
갑이 해도 되고 병이 해도 되고. 병은 지금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니까 저당권 말소가 되면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 옛날에 자기가 채무자로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채무 변제에 따라서 말소가 되면 얘도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말소와 관련해서 지금 채무 변제를 원인해서 지금 이와 같이 이제 소유권 이전돼서 종전에 이제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부상 채무자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채무 변제가 됐다. 그럼 이때는 현재 소유자도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 권리자가 되고, 그리고 종전 저당권 설정자도 뭐가 되냐? 말소에 대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전이 됐어요. 근데 갑하고 을 간에 체결된 자,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가 돼가지고 이걸 말소를 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 말소와 관련해서는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는 누가 권리자가 되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앞서서 설정됐던 저당권 설정 계약이 뭐가 되냐? 무효가 되게 되면 저당권 지금 저당권 등기 자체가 이게 효력이 없는 무효란 이야기예요. 저당권 등기 자체가 무효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무효 등기와 관련해서 말소는 현재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 종전 소유자는 등기 권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가지고 말소를 한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현재 소유자만 이걸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종전 저당권 설정자는 자, 무효를 원인해 가지고 말소하는 데 있어서는 권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거 물어볼 때 있고 이거 물어볼 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348페이지 그게 가로 2번 하고 가로 2번이 그 내용이에요. 가로 2번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먼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갑이 병한테 이전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피담보 채무의 소멸, 즉 변제 등을 통해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이때는 말소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모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49페이지 가시면 그게 2번 제일 위에 2번 한편 원인 무효로 인한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말소 청구 당시에 부동산 소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권자 및 등기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걔는 이게 지금 말소하는 게 여기에서 말소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물권적 청구권 내용 중에서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죠. 지금 등기부상에 저당권 무효인 등기가 남아있는 게 소유자 입장에 소유권 행사하는데 방해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기회 가지고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청구할 수 있냐? 현재 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쭉 출제가 됩니다. 29회 때 시험은 이게 출제가 됐어요. 작년 시험은 이거. 작년 시험 문제 이게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면 참 어렵죠 이게. 민법도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이거 뭐 등기하면서 이게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아이고, 여러분도 어렵죠. 강의하는 사람도 힘들어 이게. 민법 이것도 해야지 뭐. 그래서 일단 저당권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밑에 이제 공동저당 라인인데, 공동저당은 일단 같은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한 게 공동저당이고, 뭐 창설적 공동저당이냐 추가적 공동저당이냐 그런 건 민법 시간에 하는 거고, 등기법에서 뭘 해야 되냐.
공동 부동산이 5개가 되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어디야? 350페이지에 350페이지 가시면 그게 가로 2번 첨부정보란인데 공동담보 목록이에요. 이게 전산 등기 되기 전에는 신청한 사람이 작성해가 제출해야 돼요. 근데 전산 등기가 되면서는 지금은 등기관이 자기가 작성해요. 등기관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개수가 몇 개냐? 5개 이상인데. 그래서 공동저당 대상이 5개 이상이면 등기관이 자기가 직권에 의해서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그거 앞에 등기관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누가 작성해야 되냐? 등기관이고 몇 개 이상이냐? 5개 이상이에요. 5개 이상.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51페이지 가시면 건저당 등기란인데, 자, 건저당 등기는 일단 등기할 당시에 채권이 불특정된 경우에요. 자, 그래서 건저당 등기는 일단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채권 최고액. 채권액이 아니고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무자와 관련해서 등기가 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저당 등기는 이자 부분은 등기를 안 해요. 이자 부분은 여기 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저당 설정 등기할 때는 이자 부분은 따로 등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내용은 앞에 저당권 등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 때 그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권리직권 등기 거의 출제 안 되니까 그건 뭐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가 나있는데 집합 건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민사특별법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그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등기인데 내용 겁나게 어려워요 이게. 아직 민법 저기 집합건물법 안 했다면서요. 안 했으면 들어봤자 발전깡이에요. 그건 저기 5월 6월 가서 하고. 그 다음 366페이지 가시면 가등기. 가등기는 잘해야 돼요. 가등기 매년 한 문제 이제 출제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가등기는 일단 자, 가등기 자체 이제 등기했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이제 효력은 발생은 안 해요. 얘는 이제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본등기를 할 때, 자, 등기 이제 순위 보존할 목적으로 등기 청구권과 관련해서 미리 이제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등기가 뭐냐? 가등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일단 특성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게 366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등기의 뭐 대상과 관련된 라인인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일단 관련된 권리와 관련된 청구권이 가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367페이지 가시면 가등기 허용 여부가 나있는데 그걸 정확히 알아두시고, 첫 번째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아직 등기 안 된 상이죠.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가등기할 수 있냐 이건데 이건 성격상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가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압류하고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거는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격상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3번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 가등기가 가능하냐 이건데, 이론상으로 이제 소멸 청구권도 가등기에 들어가요. 근데 이때 말소할 수 있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딱 틀려요. 좀 전에 봤던 여기 물권적 청구권, 뭐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권이나 이런 거는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소 등기 관련해서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그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일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중복 가등기 또는 이중 가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뭐 여러 개 가등기 하는 게 가능하냐 그 이야기. 자, 이렇게 이제 가등기를 여러 개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건데, 자, 이게 허용되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가등기에도 물권 변동 효력가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에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 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가등기에 가등기가 가능하냐 기대인데, 그게 이제 나 있는 건 가등기도 이전이 가능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도 재산권을 보기 때문에 양도하는 게 가능해요. 양도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양도를 하게 되면 가등기에 가등기 형식으로 해서 양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등기의 가등기예요. 그래서 이건 등기 형식은 뭘로 하냐? 부기등기 형식, 부기등기. 자, 그래서 그것만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도 이제 재산권이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하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6번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 아까 했죠. 그러니까 원래 살아있을 때는 뭐예요? 안 되고, 죽고 나서 뭐예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368페이지 가시면 가등기 허용 여부나인데, 거기에 보면 일단 채권적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는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사인증의 가등기 나 있죠. 그래서 사인증여, 아까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인증여와 관련해서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여기 지금 한 게 이제 가등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가등기 신청은, 자, 원칙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동 신청할 때 가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 자, 이렇게 이제 나누면, 지금 여기 사항에서는 등기 의무자는 매매 계약 체결에서 소유자 갑이 되겠죠. 그리고 가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공동 신청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지금 가등기로 해가지고 등기가 되면 을은 가등기 권리자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가등기 되게 되면 가등기 명의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을은 두 가지로 불려요. 가등기 권리자 아니면 가등기 명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얘는 얘를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갑, 소유자 갑이자, 그 얘가 지금 가등기와 관련해서는 어디다 하냐? 가등기 의무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보시면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등기 권리자하고 가등기 의무자 공동신청에 의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 봐두셔야 돼요. 원래 이제 공동 신청이 있는데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등기 의무자 승낙이 있는 경우. 가등기 의무자니까 얘 승낙이 있으면 얘가 뭐예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가등기 의무자 갑이 가등기 하는데 공동 신청하는데 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가 을이
법원에 가서 갑이 가등기 하라고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때 이제 법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러면 갑에게 가등기와 관련해서 가등기 이행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때 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되게 나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서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가압류 가처분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떨어지면 이거는 등기는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라고 뭐하냐 촉탁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명령이 떨어진 게 아니고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 근거해 가지고 가처분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법원이 가등기 하라고 촉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되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어는 같아요. 가처분 용어 나오는데 법이 틀려요. 일반적인 여러분들 지금 이때까지 했던 가압류나 가처분은 어디서 하는 거냐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뭐하냐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가처분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촉탁하는 게 아니고 권리자가 가서 직접 뭐 해야 되냐 단독 신청하다 단독 신청. 그래서 얘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가처분 이렇게 놓으니까 법원에서 촉탁한다 생각하는데 가등기 자체는 법원에서 촉탁하는 경우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가 직접 가서 뭐 하냐 단독 신청. 이 어려운 게 27회 때 이게 출제가 됐어요. 법원에 촉탁해서 한다 이렇게 나는데 법원에서 촉탁하는 게 아니고 권리자가 뭐 해야 되냐 직접 가서 단독 신청. 그래서 1번하고 2번 컨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2번 그거 표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처분 이렇게 나와도 이때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원 촉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신청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단독 신청하는 거 그 부분 이제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밑에가 369페이지 가시면 4번 가등기 할 때 이제 첨부 정보예요. 그래서 일단 뭐 공동 신청할 때는 뭐 가등기 의무자 거 이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신청할 때 뭐 각각 나이인데 단독 신청과 관련해서 가등기 의무자 승낙에 의해서 할 때는 승낙서.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 명령에 따라서 단독 신청할 때는 가처분 명령이 있는 걸 증명하는 정보. 그거 각각 들어가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조심해야 할 건 가로 4번만 좀 조심하시고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 가등기 신청할 때 이때는 가등기 신청이라 하더라도 등기 의무자 즉 소유자의 뭐가 첨부가 돼야 되냐 인감 증명이 첨부가 돼야 되냐.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도 소유권자 명의로 되는 사람이 가등기 신청해서 의무자다. 이때도 얘거 뭐가 들어가냐 인감 증명이 첨부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형식이 나 있는데 이거는 뭐 주등기 아니면 부기등기 되어 있는데 가등기 형식은 본등기 하는 형식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러니까 본등기가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가등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등기로 하고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가등기도 뭘로 하냐? 부기등기로 한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해서 가등기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주등기로 이루어지죠. 이때도 가등기는 뭘로 해야 되냐?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 청구권과 관련해서 자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 그럼 이때는 부기등기야. 저당권 이전 등기 자체가 부기등기로 이제 이때는 가등기도 뭘로 해야 되냐? 부기등기로 한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본등기 형식에 따라서 각각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370페이지 가시면 가등기에 이제 효력해서 나인데 뭐 가등기 효력 뭐 별거 없습니다. 좀 전에 했지만 가등기에도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거래가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등기가 됐을 때 본등기가 됐을 때 권리 상실 우려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370페이지 보시면 6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입니다. 그거 이제 잘 해두셔야 되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등기가 돼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원래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해서 가등기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병한테 소유권 이전해줬어요. 지금 현재 소유자 병이죠. 자 그러면 얘 을 입장에 봤을 때는 병 소유자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는 소유자 얘 입장에 봤을 때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냥 뭘로 보냐면 제3취득자로. 왜 제3취득자로 보냐면 얘가 본등기하면 얘는 말소가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을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 지금 신청하려고 해요. 그럼 이것도 이제 공동 신청이니까 본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 등기 관리자 자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등기 관리자는 당연히 을이 되겠죠. 그럼 이때 본등기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되냐? 갑이 되겠어요? 병이 되겠어요? 갑이 되겠어요? 병이 되겠어요? 얘는 말소 대상이겠죠. 얘는 대상이 아니고 누가 등기 의무자냐? 갑이.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가등기 할 당시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신청할 때 뭐가 되냐? 등기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을이 가등기할 당시 가등기 의무자는 갑이었죠. 그래서 본등기 신청할 때도 본등기에 관한 의무자는 누가 되냐? 가등기할 당시 가등기 의무자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가로 2번입니다. 제일 밑에 본등기 의무자예요. 본등기 의무자. 본등기 의무자 보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 속에 보면 가등기 설정 당시 소유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등기 할 당시 가등기 의무였던 사람이 뭐가 되냐?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가등기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를 하더라도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고 현재 소유자는 본등기 의무자가 되는 건 아니다. 왜 그냐? 얘가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자가 을로에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된 거야. 지금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죠. 그러면 같은 부동산에 같은 소유권이 두 개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때는 등기된 권리는 등기된 순위에 따라 효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등기 순위가 2번이 3번보다 앞서잖아요. 얘가 앞서니까 얘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게 등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뭘 하냐?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는 것. 그래서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2번이 이제 큰 내용.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372페이지 가시면 4번 그게 이제 본등기 후에 조치에서 나인데 그 본등기 후에 조치가 이거예요. 본등기 된 이후 양립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권리 관계는 등기관이 뭐하냐? 직권에 의해서 말소한다.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73페이지 가시면 7번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가 나 있어요. 자, 지금 이거 가등기 이거 자, 말소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공동신청. 자, 그럼 이제 공동신청하게 되면 가등기 말소와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 자, 두 사람으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가등기 말소와 관련해서 등기 의무자는 얘가 되겠죠. 얘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등기 명인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가등기 말소에 대한 권리자. 일단 가등기 의무자였던 사람이 이걸 보죠. 그 다음 이해관계인이에요. 여기 이해관계인은 얘를 이해해요. 제3취득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가 되면 등기부상 부담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이해관계에 인게 되어 있으면 주로 누굴 이해해요? 제3취득자들. 그래서 가등기 말소와 관련해서 일단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리자, 즉 말소에 대한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 신청하고 이때 이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 자, 그리고 얘와 같은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에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게 373페이지 2번 단독 신청이 이제 특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얘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말소의 의무자인 가등기 명의. 얘가 혼자 가가지고 말소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가등기 말소 이때는 인간증명이 이제 첨부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 1번 은행이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가등기 의무자나 이해관계 얘네들도 가등기 명인이 성립해주면 뭐 할 수 있냐?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단독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거 잘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법에서 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368페이지에 나 있는 거 가등기 자체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하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 지금 가등기 말소와 관련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 하고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단독 신청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이게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근데 법에서 가등기 할 때 두 가지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말소할 때도 여기 두 가지 이때는 뭐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해야 돼.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알아주시고, 이거 상식으로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단독 신청은 원래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거예요. 그 법에서 허용하는 두 가지 경우에.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잘 유념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까지 하시고, 뒤에 뭐 가처분 등기 나인데, 뭐 가처분 등기는 가등기나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들어가면 머리가 좀 더 아프니까, 6월 달에 가서 하고. 그래서 그까지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아마 3월하고 4월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분량이 좀 많아진 거고, 5월하고 6월은 새로운 게 별로 없고, 1월, 2월, 3월, 4월 했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뭐 그동안 안 했던 것 조금 들어가는데 5월하고 6월 나갈 때 그렇게 뭐 새롭다는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 이제 다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5월하고 6월은 일단 뭐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거야. 진도 좀 빨리 나가면 뭐
충분히 아마 4번 정도 하면 거의 끝날 겁니다. 자, 그래서 3, 4월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